연예계 뒷얘기들. 피디님이 여배우들한테 약간 갑질하고 내 말 안 듣고 나 따라 안 오면은 그 바꿀 거야, 자리 다른 사람 줄 거야, 유사 연애처럼. 그걸 즐기는 거야.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거지. 명품을 요구하세요. 에르메스 사와. 에르메스. 뭐 샤넬 사와. 셀프 한 세트를 하고 3만 원 받아가고. 아 진짜? 진짜요? 너무 충격적인 썰을 많이 들어가지고. 스폰? 네. 스폰? 네. 키를 아웃트레이션 키를 올려놓고 너 이쪽 계통 이쪽에서 너 못하겠다. 매장시킬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협박? 거절을 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팽당하셔가지고. 근데 고민할 만 하겠다. 그 유명한 분이. 대놓고. 벌써부터 이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야, 차렷! 차렷! 쭈샷! 야, 똑바로 안 해? 빨리 하자. 자세 좀 불편하지? 아니요. 사연이라 그래, 차려시라서 지금. 차렷이라 그래. 너무 정직됐잖아. 그래. 이렇게 계속 허리 펴고 정자세 이렇게 있으면 뭔가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우리가 겪는 불편한 것들에 대한 뒷얘기들, 이 얘기들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좋아요. 차렷! 이런 게 불편해, 지금. 우리가 이제 직업적으로 프린 배우, 소개피는 모델 활동을 하고, 찐찌는 광고 기획을 하고, 난 또 방송 PD 출신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하면서 겪었었던 불편한 것들이나 연예계 뒷얘기들, 우리가 겪었었던 얘기들,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업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B급들인데 거기서 받는 현장에서 B급 차별 대우 같은 것들이 좀 있나? 그냥 아무래도 주연 대우가 다르고 조연 대우가 다르고 단역 다르고 엑스트라 다르고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제작진들 태도가 다른 거. 셀럽들에게는 정말 굽신하지만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대우가 막대하게 되는 그렇게 느껴지는 습관들이 있죠. 난 했던 거 같아. 본인이 했다고? 아 그럼. 아유 불편해지네. 지루가 아주. 아유 불편해라. 아니, 이게 벌써부터 이게 불편해요 갑자기. 집에서 놀래. 돈 관련돼서 근데 이게 또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주연, 뭐 조연, 단역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대기실들 메인급들은 무조건 각방 대기실을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달라. 잡차가 오지 않는 이상은 가격 차이를 좀 두면서 도시락이 와도 조금 먹는 걸로 그렇게 해요? 좀 그렇게 너무하다. 광고에서는 촬영 전에 물어봐. 모델한테 뭐 먹을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놔야 되고, 탑배우한테. 뭐 좋아하는지 다 좋아서 해서 최대한 원하는 것들을 다 맞춰주려고 주고, 아니면은 우리 다른 사람들이 통합해서 스태프들이랑 같이 먹는 거. 스태프랑 먹는 거지. 엄청 대우해줘야 돼. 그런 분위기긴 해 확실히. 모델 오면은 와인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기분 엄청 좋게 해주려고. 그래야 합적으로 나오거든. 만약에 롱테이크로 가다가 단역이나 엑스트라가 때문에 NG가 났으면은 난리 나는 거네요. 보조 출연 나오신 엑스트라 분들한테는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앞에 셀럽들 앞에는 예 이러고 현장에서 근데 다 같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마음 힘들겠다 그 단역, 아까 엑스트라는. 네, 그쵸. 나눠져 있다 그럴까? 뭐 계급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사실 PD라는 그 계급이 제일 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 개인적으로 디렉터니까 디렉터. 디렉터? 결정권이 네. 있잖아. 오해하고 있는데 PD가 왜 PD인지 알아? 피곤하고 더러워서 PD야. 그런 거였어요? 그 연출자들이 갑이 아니다 절대. 모든 걸 다 뭐 아우르고 그래서 가장 뭐 막내 입장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PD도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뭐 스타 PD냐. 그 차이였나? 왜냐면 그 유명한 예능 중에 뭐 예를 들면 김태호 PD님이나 그 나영석 PD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타 PD님이잖아요. 그쵸. 나 그 두 사람 아니냐 그냥? 아니야, 두 명밖에 없어 우리나라 PD. 급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치. 완전 신세계였던 게 너무 충격적인 썰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PD님이 여배우들한테 약간 갑질하고 너희 내 말 안 듣고 나 따라 안 오면은 그 바꿀 거야, 자리 다른 사람 줄 거야, 이런 진짜 대놓고 그렇게 말하고. 대놓고. 네.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와 진짜. 그런 게 이제 드라마 소재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급이 좀 되는 사람이었나? 그분은 실제로 그 영화 되게 대박친 영화 있는데 주연 후보가 있었는데 후보로 올라왔었는데 감독님이 권유를 하셨고 근데 거절을 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팽당하셔가지고. 근데 고민할 만 하겠다. 그 유명한 감독님은. 근데 제 지인도 스폰서 제의가 들어오긴 했었어요. 스폰? 네. 스폰? 네. 그러니까 거절을 했는데 실제 그쪽 워딩이 너 이쪽 계통 이쪽에서 너 매장 시킬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협박? 너 앞으로 일을 못할 줄 알아 이렇게 약간 협박성으로 해서 실제 그분이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 배우 일을. 근데 진짜 진짜로? 제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감독 아니면. 근데 되게 영화 같다요. 진짜 영화 같은 게 키를 아웃트리번 키를 올려놓고 이거 챙겨서 자기 방 들어오는 사람이 약간 주연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간 그분이 주연을 진짜 실제로 했거든요. 영화잖아 그거는. 실제로. 진짜로?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후로 모든 연예계 생활 다 풀렸어요. 마스터키를 가져왔어? 네. 불편하다. 지금도 그렇다고? 대놓고 불편하죠. 나 근데 이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광고 쪽에서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연예계 찌라시? 뭐 앨범방? 그거는 막 20년 전 얘기 아니야? 20년 전? 파일 이런 거? 옛날에 진짜 있었던 거지? 엑스파일 그 문서가 돌아다녔잖아. PPT 파일로. 그 너무 옛날 그 진짜 옛날인데? X파일. 그때 이후로는 그런 거 없어. 근데 이제 암암리에 소문이 다 있잖아. 알지 그냥 협조를 잘 하더라 쟤는 아니면 별로더라 성격이 이런 건 있지만 무슨 걔 사생활이나 이런 건 전혀 몰라. 그 광고 촬영 가면은 감독님들이 은연중에 얘기해 주시는 게 있긴 하거든요. 뭐 개그우먼 누가 왔었는데 뭐 이러면서 다시는 그 사람이 안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흘리듯이 그런 거. 맞아. 촬영을 했는데 뭐 태도가 불량하더라 뭐 이런 거는 소문이 나지. 왜냐면은 진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이제 찍고 나갔는데 걔네가 뭔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20억 섰는데. 김수현? 난리 났잖아요. 어깨에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걸고. 소송 걸었잖아. 그래서 지금 광고주가 김수현 또 이제 가세현한테 소송 걸고. 그렇지. 소송 엄청 걸었던데. 김수현 문제는 좀 되게 특이한 상황이고 사실은 자기나 음주가 이제 가장 커서 유아인 같은 경우도 광고 다 내리고 막 그랬잖아. 소송 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진짜 광고주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사실. 비싼 돈 주고 사람이 이미지를 샀는데. 근데 이미지가 나한테 똥이 되면은 내 광고에 내 브랜드 똥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화가 나지. 옛날에 학폭 같은 거 이슈가 많았잖아. 그래서 모델 계약할 때 그런 거를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 모델이 그걸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거절? 그러니까 지금 모델 활동을 하면서 이슈가 생기는 건 당연히 있어야 돼. 근데 데뷔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손해배상 청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빼달라. 그러면 있다는 뜻 아니야? 그 전력이 있다는 뜻 아니야? 미리하네. 전력 있으니까. 누구라고 말은 못합니다. 전력 있으니까 빼달라고 하는 진짜. 거죠. 약간 시한폭탄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 내가 그래서 너네 처음 만났을 때 학폭 물어봤잖아. 불편해지네. 촬영 현장에서 좀 뭐 불편했던 것들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 마치고 약간 좀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좀 너무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을 것 같아. 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좀 활동한 지 오래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자리 꽂아줄게 이러면서 좀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막 있어요. 예. 근데 대놓고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또 촬영 현장에서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새벽에 전화해서 여자 배우한테 전화해서 지금 출장인데 나와라.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여자분이 정말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 있어요. 이야, 그 정도면 성접대를 요구하는 거 아니야? 진짜 불편하다. 나 근데 그 얘기 들어서 그런데 맨날 오디션을 보고 테스트 촬영하고 막 그러는 거야. 여배우들 뽑아가지고 맨날 뭐 이거 오늘 뭐 이런 거 할까? 그걸 즐기는 거야.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거지. 예쁜 애들 만나가지고. 와, 진짜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지극정성이 넘쳐? 지금 좀. 솔직히 부지런하지 못하고 약간 귀찮은 사람들 절대 그런 거 못하더라고. 정말 부지런해야지 가능해지. 아니. 그러니까 약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난번에 뭐 우리 프로필 얘기를 했었는데 프로필 사진을 공짜로 하고 그러잖아. 이것도 악용하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 어떻게 악용해요? 그래도 공짜로 찍어주고 그러면서 접근을 하는 거지. 예쁜 여자 만날 목적으로 프로필 사진을 공짜로 찍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술 먹자고 꼬시고 또. 좀 비단 모델 업계만이 아니라 인스타에서도 그런 DM이 온대. 자기들 개인 촬영하는데 진짜? 사진 찍어줄 테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스냅 모델 하시는 분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냥 예쁜 모델 빨리 그냥 DM 해가지고 걸리면은 그 사람 촬영하고는 사적으로 계속 뭐 밥 먹자 뭐 하자 무사 연애처럼 예쁜 뭐 예를 들면 예쁜 뭐 벚꽃 피는 장소 가서 찍자. 짝 찍자 하면서 사진을 한 30분 찍고 1시간 반 동안 계속 데이트하는 걸어다니고 거지. 데이트하고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열심히 산다. 그치. 진짜. 부지런해야 가능하죠. 진짜. 아무나 못해요. 소문 금방 나요 진짜. 작가라는 직업을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진짜 그런 작가의 그런 직업에 먹칠을 하는 거죠. 아 진짜 불편하게. 이게 우리가 직업적으로 그런 갑질 진짜 크게 당한 거 뭐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 활동을 하는데 에이전시 분들이 에이전시요. 이제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 배우님들 보면은 에이전시 그 관련 대표님이나 실장님이 여자분이시면은 명품을 요구하세요. 에르메스 사와. 에르메스. 뭐 샤넬 사와. 내가 뭘 먹고 싶은데 오는 길에 사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암암리에 지금 저분 자꾸 명품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공식적으로 따진 분이 계셨는데 난 그런 적 없다고 딱 떼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최근 얘기예요. 네. 광고계는 갑질이라고 느끼는 거는 이제 자기 일을 좀 시키는 게 있어. 자기가 보고해야 될 자료를 우리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탑 셀럽들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렵지. 걔네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아 진짜 막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해요? 걔네가 요구를 많이 한다기보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좀 해주세요 하면은 잘 이제 비협조적인 애들이 많지. 가장 유명했던 게 옛날에 이제 하정우 먹방으로 유명했을 때 절대 근데 자기는 먹는 걸 찍지 않겠다.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건 갑질은 아니고 이제 자기가 안 한다고 한 거니까. 이미 먹방으로 유명해지고 나섰네. 그래서 하정우가 옛날에 신라면 광고 할 때 처음 먹었거든. 그 되게 화제가 됐어. 하정우가 드디어 먹는 광고를 하는구나. 아 진짜로? 신기하게 근데 왜 안 먹는다는 거야? 자기가 그 이미지를 그렇게 광고에서 먹는 걸로 너무 소모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안 그래도 그걸로 너무 좀 유명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 돈 문제 관련해서 가장 요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보통 탑모델이 헤어나 메이크업을 자기 아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걔네 비용을 되게 크게 청구해. 메이크업 한 3시간 하고 1,000만 원 받아고 막 그래. 메이크업 한 3시간 하고 1,000만 원 받아고 막 그래. 아 진짜? 진짜요? 미친 거 아니야? 탑 애들 탑. 야 이거 다 해가지고 2-30만이면 되는데 우리는 3시간 하고 1,000만 원? 이럴 때 한번 챙겨주는 식으로 하는 거야. 야가 내 진 헤매 실장 챙겨주는 네, 거다. 그래서 뭐 야 근데 그거를 또 관행같이 해서 그거 야, 아니 한 달에 그거 한 건만 야, 해도 너 헤매할래 한 달에 그거 한 건만 해도 나 헤매야 일반 돼. 되면 안 되고 그 배우가 계속 이제 인연을 쌓아온 애들이지. 그러니까 걔네 안 쓰면 이제 안 찍어 걔는. 자기가 아는 스텝을 무조건 써야 돼. 자기 사람 챙기는 거.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챙겨줘야 되냐고. 그니까 광고 현장은 배우들한테 갑질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야 사실은. 그쵸. 잘 찍어야 되고 배우들이 협조적으로 나와야 잘 나오기 때문에. 배우 컨디 그러니까 그 광고할 때는 그 사람 컨디션도 좋아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맞춰줘요. 하기 싫어 하지 마 이럴 수 없어. 그니까 그니까 완성된 걸 광고주한테 보여주고 컨펌을 받아야 되기 맞아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저거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광고는 광고주가 갑이고. 광고주와 하고. 그쵸. 맞아 근데 요새는 광고주들도 네. 진짜 유명한 셀럽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아이돌들이 진짜 심한 게 광고 촬영하면은 그 장소에 스태프들 몇 명까지만 들어오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왜? 그게 근데 회사 방침 같아. 약간 회사 정하는 거 방침. 같아. 그런 거. 특히 하이브가 되게 심하고. 하이브가? 네. 보통 이제 연예인 모델 찍으면 사실 뭐 광고주나 팬 있으면 자기 친구 데리고 와서 구경하기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돌들은 그건 절대 안 돼. 거의 광고는 그냥 셀럽이 최고 갑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구나. 광고계들이 제일 세네. 근데 불편한 것들은. 근데 그만큼 탑모델들은 돈을 엄청 받기 때문에 보통 10억, 20억 받는데 그걸 갑자기 침묵은 불편해지네요 이 친구. 어쩔 거야. 술이라도 마시자. 누가 달았어요 이거? 내가 야 이성균 나이 아니에요? 아저씨야. 불편하네. 와 원샷. 이 사람 선 넘네. 뭐 이런 순간들은 없었어. 일단은 나는 출연자분들이 선배님들이 되게 많아. 일단 곤조가 심한 사람들이 많아. 그 자기 위주로 가야 돼 무조건. 자기 위주로. 난 이게 좋은데 다시 한번 찍게 막 이러면서 뭐야 근데 막 거기 잘 꽂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삐지네. 야 이 정도면 됐잖아. 야 이거 쓸 거야? 쓸 거야? 써야 된다 내가 볼 거야. 이거 진짜요? 편집할 거지? 편집하실 거죠? 편하게 아니 얘기하죠. 워낙에 인성 좋다고. PD들이 진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다. 선 넘는 거거든. 근데. 방송도 그런데 광고는 더 심하지. 모델이 한 3번 하고 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넘어가시죠?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아. 이쪽에서 연출팀에서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나 이렇게 안 해 이러면서 네 그런 것들 보기는 봤죠. 좀 사이즈지 않나 그렇게 되면? 그렇죠, 좀 사이즈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또 싸우기도 해요. 거기서 싸웠어? 아 진짜? 너무 막 가는 거야. 나는 좀 그런 일들 화가 나는 게 그분들도 처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어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업계에 처음 발을 들일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르지 또. 아니 그런 진짜 좀 약간 그런 4차원 빼고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면서 막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거지. 점점 변하는 거죠. 사람 안 변하는데. 아니 그런 게 있어. 사람들이 그 행동을 왜 하냐 했을 때 해도 되니까 하는 거야. 지금 해도 되니까 한다는 거야. 이거 어쩔 이거 거야. 어쩔 건데? 헐. 근데 요즘에는 옛날이랑 조금 달라진 게 그렇게 당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폭로를 하잖아요. 그래서 폭로 문화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폭로를 그래도 좀 하는 문화여서 예를 들면 그 예전에 다른 연예인도 갑질 논란 떴을 때 바로 폭로당해서 사과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는 폭로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어때요? 그렇게 논란이 있어도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복귀하자. 복귀하니까. 어차피 범죄 저지른 거 아닌데 뭐 어때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또 뻔뻔스럽게.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의외로 있지. 자기가 갑질 당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또 까먹을 수도 음주나 있어. 되게 도덕적으로 판단하지만 촬영장에서 갑질을 했다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거는 금세 잊혀지는 거죠. 그 갑질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들 다시 나오잖아요. 일리 맞는 말인 것 같아 들어보니까. 또 잘 나가고 또 괜찮은 애들은 그런 것도 안 한다. 맞아요. 더 챙기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잘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 롱런하는 거죠. 연예계 미담 같은 것들 좀 알고 있는 것들 있어. 저는 광희님이랑 촬영했었는데 그 오. 미담이 되게 광남이? 미담이 역시. 많으신 분이신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딱 그 TV에서 보던 모습 그거 그대로예요. 촬영 끝나고도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다 그냥 이렇게 사진도 다 찍어주시고 인사도 다 하고. 그냥 피디님이 제안하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차 끌고 와서 자기가 하고 혼자 다시 딱 아 진짜요? 네. 어. 그래서 매니저 어디 갔냐고 하니까 저 휴가 보냈다고. 연예인이 그런단 말이야? 와. 와 진짜. 성격 되게 좋았어요. 그렇구나. 원로 배우 중에 김병기 배우님이라고 계셔. 우리 엄마랑 동갑이시거든? 근데 이렇게 아우야! 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아우 아빠네 그러면 아빠 거의. 부모님 격인데 그 격 같은 거를 안 갖추시고 뭐 어떻게 해줄까 하면서 다 해주시고 마지막에 뭐 맛있는 것도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끝날 때 안아주시고 와 좋다. 그 기억이 되게 오래 남겠다. 그럼 원희 선배 원희 누나도 아 옛날부터 또 되게 좋았던 원희. 지금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다음날에 갔는데 회사를 갔는데 못 보던 되게 큰 차가 있는 거야. 내가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우리들 또 챙기고 또 가시고 또 원희 누나는 와서 세게 봉투 주고 갔어. 너무 멋있다. 그 친구가 그 예전에 런닝맨 이런 거 경호 아시죠? 그런데 그 유재석 MC 분께서 넥타이 색깔 바뀌었네? 와. 그래서 그때 걔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봐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스텝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해. 그러니까 그러길 유명하잖아요. 고맙지. 그럴 때 막내 때 그런 선배들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엄청 크잖아. 넥타이 하나 사줬으면 이제 진짜 완성인데. 에이. 누나 똑같은 거 하는구나 이렇게. 그 한 번의 기억도 되게 오래 그럼. 간다 하더라고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잘 되는 이유는 따로 다 있나 있는 것 봐요. 같아. 주변 사람한테 잘하면. 갑질하지 말고 뭐 그런 거 하라고 좀. 근데 전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진짜 진짜. 똑똑한 거 사실 그게 진짜 현명.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닐까? 맞아. 그리고 지금 메인한테 잘하는 것보다 막내 PD들, 막내 작가들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불편한 것들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갑질까지 뭐 나오고 했어. 그래서 오늘은 뭐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그래서. 올챙이적 시절 네. 잊지 말자. 지금 다 돌아온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자. 잘해. 잘하라고요? 사실 언제 시킬 거야?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